연말정산,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지금부터 준비해야겠죠. 잘 이용하면 13월에 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13월에 폭탄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기 마련입니다.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하는 법, 청주세무서 선의현 재산법인 납세과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가장 바쁘실 때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2016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뭐 꼼꼼히 따져봐야 이제 13월에 월급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챙길 텐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이 어떤 부분에서 좀 달라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올해 연말정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세법 개정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지난 20일부터 개시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처음으로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하다. 좀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에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서비스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서비스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요건 등 법령 내용을 제공하고 절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제 항목별 절세 팁과 유의 팁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조회 서비스는 최근 2년간 근무처, 총급여에 결정세, 기납부세, 차감세액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다가올 세금 양과 금액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상으로만 했던 어떤 그 수준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모바일 서비스뿐만 아니고요. 지난해부터 지금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말씀하셨고요. 올해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제공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단계에서는 미리 제공하는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사용 예상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절세 예상액을 계산해 줍니다. 올해 예상 총급여액을 수정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예상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단계에서는 이미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지난해 연말정산한 각종 공제액을 자동 채워주어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공제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단계에서는 이미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공제 항목별로 근로자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개년간의 연말정산 신고내역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와 그래프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군요. 지금 철저하게 진행된 부분 지금 3가지로 얘기해 주셨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세액 계산하는 방법하고 또 연말정산 예정세액 보는 방법, 또 3개년 추세랑 그다음에 또 항목별로 절세 나눠보는 방법 이렇게 해주셨는데 잘 보면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중교통 이용한 부분에서 카드 결제한 게 일반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세 이득을 좀 볼 수 없는 손해를 본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걸 좀 정정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공제는 일반 사용액의 15%, 그리고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하므로 신용카드 공제부터까지인 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공제 문턱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 원이나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받을 수 있어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센터를 지난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2주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내년 1월 15일에 제공되는 최종 자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네.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지금 내용 살짝 보면 말이죠. 뭐 대형 마트를 이용한 것보다는 전통시장에 가서 거기에 맞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카드를 많이 활용하는 게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공제 혜택이 가장 큰 금융상품을 또 이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전화로 ARS를 계속 지난해도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이 상품이 나왔는데 절세 상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 말고 또 어떤 방법들이 좀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 중에는 연금이자 세액공제가 있는데 예. 최대 700만 원까지 15% 또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예. 연간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일시담입액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예. 연말까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화면에서 보시는 공제 사례와 같이 예. 연금저축은 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고 퇴직연금은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예. 세액공제율은 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5%, 초과인 경우는 15%입니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15%의 기타 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계산법을 딱 보여주시긴 했지만 이제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면 네.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월세입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월세 지출하는 대부분 근로자들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정 요건이 있는데요. 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네. 국민주택 규모를 임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월세 공제는 예. 월세 지급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 월세 지급 한도액은 연간 750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월세 공제역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은 집주인의 동의나 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는 있으나 네.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돼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다만 2017년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근로자가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가 체결한 경우에도 네.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뭔가 소유하고 있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소유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또 세제 혜택을 받는 부분도 꼼꼼히 따진다면은 찾아본다면은 이익분을 또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대부분 직장인들 같은 경우 연말정산 서류 준비하려면 이제 굉장히 바빠지거든요. 대개는 준비하다 보면 기간을 놓치기 마련이고요. 네. 뭐 내년도 가서 다시 추가 신고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꼭 준비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집되지 않는 일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로는 네.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이 있고요. 교육비로는 중고생의 교육 및 체육복 구입비, 네. 취약 전 아동 학원비가 있으며 기부금으로는 종교 및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있어 네. 아직까지 미수집한 영수증은 개별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올해 신규로 취업한 근로자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으로 연말정산 또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잘 모르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귀속할 연말정산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네네.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되니까 이 계산하는 방법이 좀 복잡할 것 같긴 한데 네,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용할 수 있고요. 예. 신규 근로자도 계속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네. 올해의 상황에 맞도록 각종 공제 항목을 네.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라면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예.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과거의 연말정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네. 최근 3개년 추세는 비교해 볼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연말정산 사실 뭐 해마다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해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깜빡깜빡 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좀 질문 드리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면 좀 되는지 한 번 더 이렇게 가이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네. 회원, 비회원 모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에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받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간편 제출 등
편리한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네. 내년 1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종합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네. 연말정산 안내를 활용하시거나 세밀의 콜센터 126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한 번 더 설명해드리자면 국세청 누리집이 있습니다. 홈택스로 바로 연결이 되게 돼 있는데요. 성실신고 지원이란 부분, 원천징수 연말정산 안내 가이드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요. 국번 없이 126번인데 바로 이어서 설명 듣지 마시고 그냥 2, 3번 차례로 누르시면은 세법 상담 하실 수 있고요. 또 126번 똑같은데 1번 다음에 5번 누르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 보기로 이어진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마다 연말정산 시즌 되면 이제 사실 연말정산 자체가 굉장히 좀 그걸 악용한다고 해야 되나요? 스미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스미싱 예방법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네. 홈택스를 통해서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네. 어떠한 문자 메시지도 발송하지 않습니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휴대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보안을 강화하시고 예. 휴대폰에 수신된 문자의 제목이나 URL만을 보고 클릭하여 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그러나 예.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청 11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네. 금융감독원 1332번에 신고하여 네.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스미싱 주의보 관련해서 좀 알려드리는데 쉽게 확인하시는 방법이 112에 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진흥원 피싱 사이트 전문 사이트인데요. 그 인터넷진흥원 118번입니다. 118.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시면 또 확실하겠죠. 예, 1332번. 피해 상담이라든지 환급 부분 얘기하시면 좀 궁금하다 싶으면 전화 바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스미싱 관련해서 국세청에서는 이 문자로 메시지를 주실 때 좀 특별한 방법으로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뿌려지는 직접적인 문자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이러한 스미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URL을 걸어서 문자를 발송한다든가 네.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문자상으로 확인하실 때 URL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이상한 문자 형식으로 붙여지고 국세청 안내 뭐 이렇게 나오게 있는데 그건 대부분 스미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하시게 되니까요. 항상 이상하시다 싶으면 일단 전화 끊으시고서 다시 직접 세무서로 전화를 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안전하게 스미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연말정산 하려면 말이죠. 네네. 13월에 월급이 좀 되려면 조금 더 똑똑하게 할 수 있는 팁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 자리 빌어서 한번 팁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똑똑한 연말정산 팁은 우선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항목 및 절세 상품이 무엇인지를 평소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둘째, 동일한 지출이라도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시고 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네. 셋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절세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동일한 지출로 최대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똑똑한 연말정산 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올해 준비 많이 해보시고 또 내년은 더 정확한 서비스가 지금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죠. 예, 내년부터 정식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 담당자는 물론이고요. 우리 서비스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도 명확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좀 더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세무서 선의현 재산법인 납세과장과 함께 똑똑한 연말정산 준비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